안녕하세요. 대이언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대봉 LS 보도록 할 건데, 오늘 대봉 LS가 상한가를 다졌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이유,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 자세히 준비했으니까, 해당 영상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봉 LS가 접착성 신소재 관련된 내용들 상용화로 인해서 상한가를 만들어줬습니다. 관련된 내용 뉴스로만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해당 접착성 신소재 기술이 어떤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물론 수급들만 보고 따라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해당 기술이 어떤 건지 오늘 조목조목 다 따져서 관련된 내용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 수출길이 열린다라는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룩셈부르크의 생명과학 회사와 NDA 체결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룩셈부르크 기준에 이제 유럽 쪽에 수출길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올인원 접착성 하이드로겔 개발을 했는데 이 기술이 도대체 얼마나 신기술인지 어떤 신기술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은 우선 대봉 LS가 제일 최근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주면서 올라왔던 내용들은 모두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내용들로 올라왔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내용들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나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상한가를 만들어준 건 비만 치료제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전 내용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한번 볼 건데, 자, 이전에는 이 비만 치료제 사업보고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대봉 LS의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내용입니다. 자, 대봉 LS 피부 친화 신기술로 개발된 접착성 신소재 상용화, 대봉 LS 상한가, 접착성 하이드로겔 개발 상용화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우리가 기사를 같이 한번 보고요. 해당 논문 내용들 제가 준비해서 왔으니까 자세하게 기술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 하나만 같이 볼까요? 대봉 LS 피부 친화 신기술로 개발된 접착성 신소재 상용화로 상한가 같다. 그래서 룩셈부르크 생명공학 회사랑 NDA까지 체결을 했다라는 건데 해당 내용들 제가 정확하게 논문까지 찾아보면서 알아봤으니까 뒷내용까지 꼭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대봉 LS가 이제 국소 상처 관리를 위한 올인원 접착성 하이드로겔의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번 성과는 상처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의미하며 미세 상처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인체 장기 대부분은 점막으로 덮여져 있으며 접착과 봉합이 어려워서 쉽게 출혈을 유발을 한다. 이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접착력 및 생체 적합성을 갖는 생체 조직 접착제는 인체 내외 조직의 상처 봉합, 지혈 등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대봉 LS가 이제 개발한 게 어떤 것들이 대단한 거냐면 세계 최초 신개념 피부 접착 기술을 이용을 한 건데 다른 제품들이 보유하지 못한 상처 봉합 및 유해물질 차단이나 보습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발현 가능하다. 기존 제품들은 수분이 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지는데 이 제품은 반대로 수분 친화적으로 빠른 상처 봉합을 이뤄내므로 속효성의 효과를 가진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피부 미세 스크러치 사이에 스며들어서 피부의 수분을 서로 당겨가지고 이 접착을 시키는 응집력을 올린다는 건데 이거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쭉 보면은 잘 모르겠죠.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해당 내용들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건데 마지막 요 문장도 중요합니다. 한편 국제 논문 등을 통해서 이 기술이 알려져서 유럽에서 피부 상처 치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룩셈부르크의 플레넬스사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고 비밀 유지 협약서 NDA 체결을 했다. 그래서 해외 수출, 즉 유럽 쪽의 수출도 좀 따놓은 당상이다. 수출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해당 논문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들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가지고 왔어요. 해당 논문들을 이제 한국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순수 박테리아 셀룰로스는 현대바이오에서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대바이오가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현대바이오랜드 오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1.8% 움직였는데 오늘 대봉LS 내용으로 상한가를 갔고 대봉LS 자회사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도 오늘 고가 기준 19%, 얘가 자회사거든요. 얘가 19%까지 올라왔다가 8%로 내려왔다. 그런데 이 우리가 PPT에서 본 것처럼 이 현대바이오랜드도 관련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 벌써 올라간 대봉 A를 놓쳤다라면 현대바이오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관련주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본다고 한다면 재료적인 부분은 순수 박테리아 셀룰로스는 현대바이오랜드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관련주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유심히 보고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알려지기 전에 우리가 현대바이오랜드를 관심 종목에 넣어둘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이런 재료들이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료 부분은 현대바이오랜드가 셀룰로스를 공급한다. 이 부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국엔 이 기술이 어떤 결론이 있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우리는 단일 접착 시스템 내에서 동시상처 봉합과 조직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올인원 조직 접합 하이드로젤을 확립을 했다. AI-BA와 이 AI-BA가 뭐냐면 AI-BA가 알긴산이에요. 알긴산. 알긴산은 이제 미역, 다시마 이런데 갈조식물의 세포벽에 함유되어 있는 산으로 정제품은 하얀 가루 상태고 이 알긴산이 이제 여러 범위로 사용이 많이 되는데 아이스크림, 잼, 마요네즈, 마가린, 점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좀 되고 로션, 크림, 알약의 재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알긴산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어쨌든 알긴산이 들어가는 건 이 점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알긴산이 들어가고 이 알긴산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BCNF는 뭐냐면 나노섬유예요. 그 플러스가 붙어서 양전하의 박테리아 셀룰로스 나노섬유를 가로 플러스 BCN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노섬유랑 알긴산으로 구성된 이 접착 하이드로 젤이 졸 상태에서의 상처에 주입을 했을 때 pH, 산성 농도 증가함에 따라서 겔 상태로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이제 졸 상태와 겔 상태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제 알긴산 나노섬유 하이드로 젤의 내부 상위 응집력을 생성해서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밑에 그림을 보면은 요게 이 해당 졸 형태, 액체 형태의 해당 약품을 넣게 되면은 이게 pH, 즉 산도에 따라서 피부의 산성에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들이 붙어서 낫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응집력을 위해서 알긴산이 들어가게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졸이랑 겔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졸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주입을 하면 이게 겔 상태, 반고체 상태로 바뀌면서 얘네가 응집력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드로겔, 요 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각질층에서 이제 수분 증말을 억제하고 피부 수분을 공급하고 일부 진물을 흡수하고 그래서 해당 내용들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대봉LS와 김진웅 성균관대 연구팀이 국소 상처 관리를 위한 올인원 접착성 하이드로겔을 개발했다. 요 겔이 액체 형태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피부에 닿게 되면은 젤 형태로 바뀌면서 반고체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겔이랑 젤을 합쳐서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하는데 10의 -5제곱에서 10의 -7제곱 센티미터 크기의 물질이 분산매에 녹아있는 형태를 겔, 졸 모두 포함해서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육아 조직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조직 생성을 유도해서 세포의 기질의 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실란트가 임상 분야에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생리적 pH, 산도 조건에서 부드러운 점탄성의 하이드로겔, 젤로 변하는 보로닉 애시드를 결합한 이 보로닉 애시드가 붕산입니다. 붕산. 붕산은 이제 붕소를 중심 원자로 하는 산소산,
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운 물에 잘 녹고 방부제, 소독제로 많이 사용이 돼요. 붕산이. 그래서 붕산을 결합한 알긴산 수성을 사용해서 모든 크기 혹은 깊이의 상처를 채웠다. 또 양전하의 박테리아, 셀룰로스, 나노섬유, 요거는 현대바이오 랜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나노섬유를 적용해서 이 젤을 강화했다. 그래서 알긴산만 있는 경우랑 비교해보면 알긴산 나노섬유 접착 하이드로겔이 스트레칭, 늘리거나 구부림, 비틀림, 여러가지 외부적인 기계적 반응에도 상처 봉합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접착력을 보였다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요 하이드로겔을 피부에 닿게 만들면 그게 이제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고 거기서 피부를 붙여주면서 흉터를 좀 안 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대봉 LS가 상한가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전까지 대봉 LS 주주님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해당 가격대 평단을 가지신 분이 오늘 상한가 가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 때 손절을 못 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손절 못하고 익절 못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다 지금 물린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 주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개인들이 약 46억을 매도했습니다. 46억을 매도했는데도 상한가를 만들어 줬던 건 외국인의 수급도 아니고 기타 법인 쪽에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어요. 42억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기타 법인에 대한 수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기타 법인의 매도세를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개인들의 여기 매도 물량들을 다 받아먹고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를 말아 올려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타 법인의 수급이 거의 해당 물량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대봉 LS는 단기적인 수급이 끝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기타 법인을 매도 안 하고 계속 들고 간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대봉 LS를 보면 대봉 LS가 신고가를 뚫고 꼬리를 이렇게 달아주고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조금만 더 당겨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신고가 라인들이었는데 요 라인들을 뚫지 못하고 있다가 요번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앞전에 모든 개미들한테 본전을 다 준 다음에 주가를 일자로 이렇게 꼬리 달고 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많은 물량들을 이렇게 본전 주고 올렸는데 여기서 그러면 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 단봉에서 다 팔을 수 있었느냐? 다 못 판단 말이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본전을 다시 다 줬기 때문에 신고가를 뚫자마자 빠지면 이 부분에서 신고가까지 올린 그 누군가에게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상한가 라인들을 넘어서서 매물대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 라인과 요 라인 정도를 매물대 라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신고가를 한 번 더 뚫고 가게 된다라면 과연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저점이 높아진 만큼 고점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스탠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저점이 한 2,000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게 되면 지금 고점이 2만원 정도, 2만500원 정도인데 못하더라도 신고가 뚫으면 22,500원 라인들까지는 우리가 이런 식의 그림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기타 범인에 대한 매도가 나오지 않고 해당 매물대만 뚫어주면 해당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기타 범인이 갑자기 내일 왕창 매도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음봉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갭에 대한 여부 그리고 갭 뜨고 나서 상승을 했을 때 윗꼬리를 크게 말아주는지 아니면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라인들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주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대봉 LS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대응을 해 갈 수 있다. 그리고 기타 범인에 대한 순매도도 꾸준히 체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